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이렇게 추운 날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로부터 욕을 잡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 정치 이론을 강림한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악당들이 작당을 하면 좋은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야 된다. 악당들이 작당한다는 말을 영어로 컴바인이라고 했어요. 좋은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나는 것을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악당들은 작당하는 대로 써줍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사람들은 악당처럼 작당을 할 수 없고 오늘 이런 모임처럼 자주 만나서 사교를 하면서 서로 교훈을 쌓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행동하는 것이 좌우 대결의 하나의 공식적인 되었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을 보수세를 왜 싫어하느냐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한나라당이 보수 세력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이 1979년 10월 26일 11.6 사건 31주기가 되는 날인데 저는 아주 남다른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25가 났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1.6이 사건을 들었을 때, 그 뉴스를 들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6.25와 11.6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11.6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거의 분단위로 정리를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박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가슴에 총을 맞고 아직 절명하기 전에 그 옆에 있던 심수봉 그리고 신재순이라는 그 여자한테 그 여자가 등으로 피가 막 쏟으니까 손수건도 잘 결을 없이 손바닥으로 덮으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박 대통령이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괜찮다라는 말을 2번 했어요. 그때 실내 화장실로 도망간 차지철이가 문을 빼꼼히 열고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 그때 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김계호, 살아있는 사람이 김계호 씨, 심수봉, 신재순이라는 여자 이 세 사람인데 제가 이 세 사람을 다 만나서 난 괜찮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총을 가슴에 받았는데 난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느냐고. 그래서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똑같았어요. 난 괜찮다는 말은 뭐냐? 난 괜찮으니까 당신들은 피해라는 뜻이었다고. 난 괜찮아. 그 다음 생략된 말은 여기 이럴 자리 피하라고. 그때 박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신재순이라는 여자가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체념한 듯 담담했다. 그때 총성이 울리고 아수라장이 됐는데 박 대통령이 피한다든지 아프다든지 비명을 지른다든지 누구한테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체념한 듯 담담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난 괜찮아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세대 또는 우리 앞 세대의 하나의 보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전쟁도 겪고 가족을 겪고 가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 선배 세대들은 난 괜찮아 정신으로 난 괜찮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른 희생정신으로 만든 나라가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저는 박 대통령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66년 2월 15일 날 박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해가
장개석 총통 주최의 만편회가 있었습니다. 66년입니다. 그때 남북과는 여러 가지 국력 차이나 부자력 차이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나는 이런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다.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자유의 파도,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다. 자유의 파도가 되어야 된다. 아주 수세적으로 어려울 때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의 파도. 이제 모든 조건이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한나라당이 자유의, 아직도 자유의 방파제라고 생각하느냐, 자유의 파도라고 생각하느냐, 그리하여 평양까지 휩쓸게 될 날을 그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2012년에 정권을 놓칠까봐 전쟁을 등한하느냐 하는 질문이 이 연설을 통해서 제기됩니다. 박 대통령은 말을 아주 담담하게 하죠. 제가 전국기록보존소에 있는 박 대통령의 테이프를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1976년 1월 24일 국방부를 연주 순시하는 자리에서 브리핑을 다 듣고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문구 없이 조용하게 강평을 하는 게 놓은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입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개선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방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적인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산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 나면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 년간 통일이 늦어집니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참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 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그 때리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 때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치고 올라갈 리가 없지만 그들이 또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을 낼 겁니다. 대외적으로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소 중일 4대 강국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만날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저는 이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통일은 언젠가는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을 낼 겁니다. 4대 강국이 어떻고 저쩌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남북한이 객관적 여건 속에서 실력으로 결판낸다 하는 이 상황이 바로 오늘 한국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력으로 결판낼 만한 상황이 와 있는데 우리는 중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남한테 물어보면서 우리의 진로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유산, 물질적 유산과 정신적 유산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한나라당은 무슨 관계냐 하는 가도를 하나 던지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한나라당은 그 위치가 보수정당이라고 일컬어집니다만 요새는 스스로 보수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도정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도정당. 중도라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변론을 하고 중도 실종 정책을 이 대통령이 내걸면서 한나라당 분들은 중도를 이야기하지 보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라당이 지금 있는 위치는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